자, 그래서 47번은 5명의 학생 중에 대표 2명을 뽑는데 얘가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가 5가지이고 두 번째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가 4가지일 건데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꾼다고 해서 다른 경우가 되는 게 아니잖아. 됐니? 그러니까 이 둘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 2로 나눠져야 올바른 경우의 수가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5 곱하기 4는 20 나누기 2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10가지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자격이 똑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48번도 똑같죠? 아름, 다운, 지현, 복현 4명 중 2명의 대의원을 뽑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인지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얘도 2명의 대의원을 뽑는 거니까 우리 첫 번째 대의원을 뽑는 경우의 수가 4가지, 두 번째 대의원을 뽑는 경우의 수가 3가지. 그런데 둘이 바뀌어도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얘를 2로 나눠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6가지가 되는 거겠지. 다음 49번도 축구부의 연습생 중에서 후보를 뽑으려고 한다. 10명의 연습생 중 2명의 후보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그럼 이 문제 뽑을 수 있는 학생이 10명으로 늘어났으니까 얘도 첫 번째 연습생 후보 10명, 두 번째 후보 9명. 근데 이 둘이 바뀌어도 똑같으니까 2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답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95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답은 4번. 자, 다음은 이제 도형 얘기인데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야. 자, 50번. 우리 다음 그림과 같이 원위에 6개의 점이 있다. 이 두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 선분을 만들려면 점이 몇 개가 필요해? 점이 2개가 있으면 그 두 점을 연결해서 선분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6개의 점 중에서 6개 점 중에서 두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는 점 2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첫 번째 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수는 6가지, 두 번째 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수는 5가지가 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A를 뽑고 두 번째 B를 뽑는 것과 첫 번째 B를 뽑고 두 번째 A를 뽑는 게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맞아요? 그래서 얘도 뭘로 나눠줘야 돼? 2로 나눠줘야 돼. 그래서 얘는 몇 개의 선분을 구할 수 있어? 15개의 선분을 구할 수 있는 거지. 15개라면 다 나열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A와 B, A와 C, A와 T, A와 E, 그 다음에 A와 F. 그럼 이제 B와 연결되는 또 다른 선분을 찾는 건데 B와 A는 이미 있잖니? 됐니? 그럼 얘는 또 안 세는 거야?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B와 C, B와 D, B와 E, B와 F. 다음 C와 A는 셌지? C와 B도 셌지? 그럼 C와 D, C와 E, C와 F, 그 다음에 D와 E, D와 F, E와 F. 이게 모두 그을 수 있는 선분을 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개. 맞죠? 그래서 15개예요. 자, 그럼 51번도 똑같아요. 다음 그림과 같이 한 원 위에 있는 8개의 점 A부터 H까지 중에서 두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선분의 개수는 어떻게 하면 돼요? 51번도 첫 번째 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8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그 점을 뺀 나머지 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8가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8 곱하기 7이 될 것 같은데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은 선분이니까 2로 나눠줘. 그래서 답은 몇 개의 선분을 그을 수 있다? 28개의 선분을 그을 수 있다.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얘를 진작에 알았으면 우리 그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그 선분의 개수, 반직선의 개수, 직선의 개수 셌던 거 기억나니? 그때 이걸 썼으면 더 편했겠지. 왜 그때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들은 내가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일일이 다 나열하라고 했잖아.
나열해서 겹치는 거 안 겹치는 거 빼고 세고 뭐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방법을 미리 알았다면 이렇게 샀으면 좀 더 빨리 셀 수 있었겠죠.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요. 자, 52번 다음 그림과 같이 5개의 집이 5집이 원형으로 놓여 있다. 각 집을 직선으로 잇는 길을 만든다고 할 때 만들 수 있는 길의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52번도 하나에 2개의 집을 선택하면 2집을 연결하는 길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직선으로 잇는 길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첫 번째 집을 선택하는 경우 수는 5가지, 두 번째 집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수는 4가지. 근데 둘이 바뀌어도 똑같은 길이 되는 거니까 2로 나눠서 얘는 10개의 길을 만들 수 있다. 10가지 방법의 수가 있을 수 있다. 52번의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삼각형 53번 다음 그림과 같이 원위에 5개의 점이 있다. 이 중에서 3점을 이어서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거든. 자, 이 중에서 3개의 점을 이어 만드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얘도 3개의 점을 선택하면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첫 번째 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5 곱하기 두 번째 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4, 세 번째 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 이렇게 되는 거거든. 되니? 그런데 얘는 이 3개가 서로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거잖아요. 되니? 그러니까 얘는 뭘로 나눠줘야 돼? 2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줘야 되는 거거든. 되니? 똑같은 게 다 6개씩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봐봐. 내가 첫 번째 점으로 A를 선택하고 두 번째 B, 세 번째 C를 선택하는 것과 첫 번째 A, 두 번째 C, 세 번째 B를 선택하는 것과 첫 번째 B, 두 번째 A, 세 번째 C, 첫 번째 B, 두 번째 C, 세 번째 A, 첫 번째 C, 두 번째 A, 세 번째 B, 첫 번째 C, 두 번째 B, 세 번째 A를 선택하는 이 6가지가 경우의 수가 다 똑같다라는 거지. 되니? ABC, 세 점 ABC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이 경우나 이 경우나 이 경우나 이 경우나 이 경우나 이 경우나 다 똑같은 거 아니겠니? 그럼 그걸 한 가지로 세야지 맞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이 6개가 다 다른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세면 이 6개를 다 다른 걸로 센 거야. 되니? 근데 실제 6개가 똑같은 놈이니까 그걸 한 개로 세기 위해서는 6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이 6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ABC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주로 뭐라고 표현을 할 거냐면 서로 자리를 바꿔도 경우의 수가 똑같다라는 얘기를 할 거거든. 서로 자리를 바꿔도 경우의 수가 똑같다. 그러면 3개의 점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 3개를 일렬로 줄을 세우는 경우 수랑 똑같으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6가지가 되는 거거든. 따라서 약분을 해주면 3, 3, 2, 4, 2 약분이니까 답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10가지가 되는 거지. 즉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10개예요. 자, 다음 최단 경로로 가는 경우의 수. 거기 보면 이제 이거 설명을 2가지로 할 건데 잘 들어보세요. 이거 이제 쉽지 않은 설명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 밑에 거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해볼게. 54번. 그래서 54번은 길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집이고 여기가 학교래. 이때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가짓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셀 거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셀 거야. 내가 여기서 길을 따라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는 걸 A라고 할게요. 아니, 라지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집에서 학교로 가는데 위로 한 칸, 이 길을 따라 위로 한 칸 올라가는 걸 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집에서 학교까지 최단 경로로 가려면 A가 몇 번 있어야겠어요? 3번 있어야겠죠. 오른쪽으로는 3칸 가야 되니까 A는 3번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로는 한 번만 나오면 되겠지? 내려오면 최단 경로가 아니니까 올라가는 건 한 번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A 3개와 B 1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랑 똑같을 거라는 거지. 됐니?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어?
AABA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ABAA가 되는 경우일 수도 있을 수 있고 BAA가 BAA 이렇게 되는 경우일 수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겠니? 그래서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가 되냐면 4가지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되니? 그런데 얘가 지금 A, B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A 3개와 B 1개를 배열하는 걸로 선생님이 일일이 나열해서 얘를 찾았지. 되니? 근데 이렇게 찾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다는 거거든. 그래서 실제로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봐. 선생님이 지금부터 어려운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요. 얘네들이 실제로는 같지만 A 3개가 실제로는 같지만 얘네들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만약에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고 쳐봐. 그러면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도 셀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첫 번째 걸 A1, 두 번째 걸 A2, 세 번째 걸 A3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A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A1, A2, A3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됐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쓸 때는 얘네들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가 된다라고 배웠어? 4개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된다라고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됐니? 그런데 실제로 A1, A2, A3 얘네 새끼리 자리를 바꾸는 건 구별이 돼? 안 돼? 안 될 거 아니니? 그럼 이 안에 똑같은 게 몇 개씩 들어가 있느냐? A1, A2, A3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똑같은 게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 새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로 나눠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3일 약분되고 나면 3일 약분되고 나면 얘를 배열하는 방법, 실제 방법의 수가 몇 가지가 된다는 뜻이야? 4가지가 된다는 뜻이지. 그러면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도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어요. 됐어? 자, 그러면 55번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 자, 55번 봅시다. 자, 다음 그림에 점 A에서 점 B까지 선을 따라가는데 점 P를 거쳐서 가장 짧은 거리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인지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A, 여기가 P, 여기가 P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자, 그럼 일단 나는 처음에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생각해 볼게. 아니, A에서 P를 거쳐 P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세라고 했거든. 그럼 첫 번째 A에서 미안, 등 근지러워. 미안해, 팔이 선생님이 50견인가 그거 갖고 팔이 뒤로 잘 안 꺾여요. 미안해. 자, 그래서 A에서 P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A에서 P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이쪽으로 몇 번 가면 되는 거고 2번 가면 되는 거고 이쪽으로도 2번 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A, 스몰 a, 얘를 스몰 a, 얘를 스몰 b, 얘를 스몰 b라고 하면 A에서 P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A, B, B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랑 똑같은 거지. 됐어? 그래서 얘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4개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A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가 똑같고 B끼리 또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거든. 얘는 A끼리 자리를 바꾸는 거, 얘는 B끼리 자리를 바꾸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나눠주면 24 나누기 4니까 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돼? 6가지가 되는 거거든. 다음 P에서 B로 가는 건 A가 1개고 B가 2개예요. 그래서 A가 1개, B가 2개. 그럼 이렇게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마찬가지로 3개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B 2개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게 구별이 안 되니까 2 곱하기 1로 나눠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3가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구하는 A에서 P를 거쳐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A에서 P로 가는 게 6가지 곱하기 P에서 B로 가는 게 3가지니까 곱하면 몇 가지가 돼? 18가지가 되는 거겠지.
이해됐나요? 그런데 선생님이 옆에다가 한 가지 방법을 더 알려줄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부터 알려주는 방법은 원래 초등학교 때 배우는데 이 초등학교 때 경시 수학이나 이런 거 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는 방법을 잘 익혀두면 나중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이 최단 경로 문제는 다 손쉽게 풀 수 있어요. 되게 유치한 방법이긴 한데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되니? 왜? 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무슨 짓 하냐면 이렇게 하거든?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단 경로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웅덩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못 간대. 이때 A에서 P를 거쳐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하라. 혹은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 수가 몇 가지냐 이런 거 물어보거든. 되니? 막 여기는 비어있고 여기서는 좌회전이 안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줄 거야. 그런데 그런 조건이 주어져도 지금 하는 방법으로 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 최단 경로를 세는데 이 최단 경로를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세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예를 들어서 하나를 해볼게요. 여기 4칸,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왕 하는 거 좀 어렵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A에서 B까지 가는데 물론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로 가는데 길도 정사각형 모양으로 반듯이 생겼고 장애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이 방법으로 세는 게 훨씬 빠르기는 해. 되니? 얘 같은 경우에도 옆으로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위로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가는 거니까 총 9칸을 가면 되는 거거든. 즉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걸 A라고 하면 A가 5개 그 다음에 B가 위로 가는 건 하나, 둘, 셋, 4개니까 우리 이런 방법으로 세본다고 하면 9개의 길을 갔는데 A가 5개, B가 4개가 되는 경우의 수를 세는 거라고 했으니까 경우의 수를 셀 때 어떻게 세는 거냐 하면 9개야 9, 8, 7, 6, 5, 4, 3, 2, 1 얘네가 다 다르다고 하면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될 건데 A 5개가 똑같고 B 4개가 똑같으니까 얘를 뭘로 나눠주는 거냐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B 4개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거든. 되니? 5개가 똑같고 4개가 똑같으니까 9, 8, 7, 6, 5, 4, 3, 2, 1 곱한 거에서 5, 4, 3, 2, 1 곱하기 4, 3, 2, 1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럼 5, 4, 3, 2, 1, 5, 4, 3, 2, 1 약분되고 4, 3, 2, 1이 남았으니까 2, 4, 8 그 다음에 3, 6, 2 이렇게 약분하면 9, 8, 72 아니 9, 7에 63 곱하기 2니까 얘는 답이 몇 가지가 돼? 126까지 얘가 답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얘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어려운 고난도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 이 중간에 여기는 못 가는 길이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장애물이 생기고 이럴 수 있거든. 그럼 그때 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합의 법칙이라는 걸 이용하는 건데 자 합의 법칙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한번 센다고 생각해봐. 자 그럼 최단 경로라는 건 오른쪽 또는 위로 올라가는 것만 최단 경로가 되지 않겠니? 그럼 이전까지 오는 최단 경로는 이렇게 오는 최단 경로와 이렇게 오는 최단 경로 두 가지밖에 없지 않아? 되니?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가 한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가 한 가지일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최단 경로는 이 한 가지와 한 가지를 더해서 두 가지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되니? 이거를 연쇄적으로 적용하는 거야. 그럼 여기도 한 가지, 여기 세 가지, 한 가지 더하면 네 가지, 한 가지 더하면 5가지, 여기도 한 가지 더하면 세 가지, 한 가지 더하면 네 가지, 한 가지, 5가지, 한 가지, 6가지. 그럼 여기까지 오는 최단 경로는 세 가지 또는 세 가지니까 3 더하기 3을 하면 6이 되겠지? 6 더하기 4는 10, 10 더하기 5는 15, 6 더하기 4는 10, 10 더하기 5는 15, 6 더하기 15는 2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여기도 10 더하기 10이니까 20, 15 더하기 20은 35 여기도 15 더하기 20이니까 35 35 더하기 21을 하면 여기는 얼마가 돼요? 46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35 더하기 35는 70
그럼 70 더하기 46이니까 여긴 얼마가 되니? 56이에요. 아 50. 미안해. 여기가 56.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했으니까 여기가 126이 되는 거 맞지? 됐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우리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최단 경로를 세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되니? 특히 이 방법은 중간에 못 가는 점이 생기면 걔는 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세는 게 제일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지? 그 직관적이고 원초적인 방법, 되게 유치한 방법인 것 같지만 이 방법이 나중에 대학교 가는 시험, 그러니까 수능 문제 풀 때도 최단 경로 문제가 나오면 파란색 선 선생님이 쓴 것처럼 이렇게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게 제일 간단하고 빠른 방법이에요. 됐어? 그래서 합의 법칙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깔끔한 모양일 때에는 뭐 못 가는 길도 없고 장애물도 없고 이렇게 깔끔한 모양일 때에는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편하기는 해.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세는 게 빠른 경우가 이렇게 세는 게 훨씬 더 빠르다 그 얘기예요. 자, 다음 대진표를 정하는 경우의 수야. 그 대진표를 정하는 경우의 수는 이거는 나중에 복잡한 대진표가 나오면 그때 가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이 대진표는 되게 어렵거든요. 됐어? 내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보여줄게요. 자, 대진표니까 여러분들 대진표라는 건 보통 리그전이 아니라 토너먼트전에서 대진표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리그가 뭐고 토너먼트가 뭔지 알아요? 스포츠 경기 같은 거 할 때 리그는 뭐냐면 그 게임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끼리 다 한 번씩 게임을 하는 거야. 이걸 리그전이라고 해요. 올해 올해 월드컵이 열릴 텐데 월드컵에서 예선전이 리그전이거든요. 즉 한 조당 보통 4개의 팀이 들어가잖아. 그럼 4개의 팀이 서로 다른 팀이랑 다 한 번씩 경기를 하는 거야. 됐니? 그래서 A, B, C, D 4개의 팀이 있을 때 이 4개의 팀이 서로 다른 팀이랑 모두 다 한 번씩 경기를 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가 되겠니? 아니 한 팀이 모두 다른 팀과 한 번씩 경기를 한대요. 근데 24경기나 한다고? 아니죠. 6경기만 하면 되겠죠. 맞죠? A가 B랑 게임을 하고 A가 C랑 게임을 하고 A가 D랑 게임을 해. 그럼 B는 A랑 게임을 했으니까 B는 C랑만, D는 D랑만 게임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럼 C는 B랑도 했고 A랑도 했고, 아니 C는 A랑도 했고 C는 B랑도 했으니까 C가 D하고만 경기를 하면 되지 않니? 그럼 모든 팀이 다른 팀과 다 한 번씩 경기를 하게 되는 거지. 되니? 그래서 6경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건 경우의 수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 4 곱하기 3. 두 팀이 뽑히면 경기를 하는 거니까 두 개의 팀을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야. 그럼 4 곱하기 3인데 똑같은 게 얘네 둘이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은 게임이 될 거니까 2 곱하기 1로 나눠서 6개의 경기가 6경기가 이루어지면 이게 이제 리그전을 이루는 경기의 수가 되는 거지. 되니? 그래서 이게 리그전이고 토너먼트는 뭐냐면 이런 경우가 토너먼트야. 한 번 지면 떨어지는 거. 한 번만 지면 떨어지는 거. 되니? 그래서 월드컵도 16강부터가 아니 맞지? 16강부터가 아니지? 32강인가요? 헷갈린다. 32강이 예선전이지. 그래서 4개씩 8개의 조로 나눠갖고 게임하고 16강부터 토너먼트라는 거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너무 어려우니까 8강만 할게요. 8강만. 16개 하면 숫자 너무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팀이 있으면 1차전에서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2차전에서 이긴 애들끼리 또 이렇게 붙고 거기서 이긴 애들끼리 결승을 하는 거. 이거를 토너먼트라고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 8개의 팀이 있잖아. 그럼 이 8개의 팀이 이런 토너먼트를 이루는 대진표를 만드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지금 그 얘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거든. 위에서부터 가르는 거야. 자, 노란색으로 이렇게 가르게 되면 이쪽 네 팀과 이쪽 네 팀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겠지.
됐니? 그럼 나는 8개 팀 중에서 4개 팀을 뽑는 거야. 그 첫 번째 팀 8개, 두 번째 팀 7개, 세 번째 팀 6개, 네 번째 팀 5개. 그럼 나머지 4개의 팀이 또 한 덩어리가 이쪽 덩어리와 이쪽 덩어리가 이렇게 구분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어차피 뽑는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를 일단 뭘로 나눠주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줘. 근데 이렇게 덩어리가 돼 있으니까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가 바뀌는 것도 여러분들 모빌 같은 거 생각해보면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가 바뀌는 것도 똑같거든요. 되니? 그래서 얘를 뭘로 나눠줘? 2로 또 나눠주는 거야. 되니? 그럼 이제 네 팀이 가렸잖아? 그럼 그 네 팀을 또 두 팀으로 가르면 되는 거거든? 되니? 그러면 여기다가 또 이 네 팀을 두 팀으로 가르는 방법의 수는 4네 팀을 일렬로 줄을 세우는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러면 되는 건데 아니면 4개 팀 중에서 2개 팀만 고르면 되지? 4 곱하기 3 이러면 되는 건데 여기 두 팀을 고르면 되는 건데 어차피 이 2개 팀이 서로 바뀌어도 똑같으니까 얘를 뭘로 나눠주고 2 곱하기 1로 나눠주고 또 얘네 둘끼리 자리를 바꾸는 것도 똑같으니까 또 2분의 1로 나눠주면 되는 거거든. 그럼 이쪽 덩어리 4개를 두 팀으로 나누고 또 이쪽 덩어리도 두 팀으로 나눠야 되니까 여기다가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이게 8개의 팀을 토너먼트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되는 거야. 되게 어렵죠? 됐어?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는 중학교 2학년 여기서는 토너먼트는 거의 안 물어보기는 할 거야. 되니? 그리고 물어보더라도 막 8팀 이렇게 무식하게 안 물어보고 4팀을 토너먼트로 가르는 방법의 수 뭐 이런 건 물어볼 수 있어. 됐죠? 하여튼 이것도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면 선생님이 그때 다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일단 무시하시고요. 자, 56번은 되게 쉬운 거예요. 자, 56번을 보면 14명의 학생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로 악수를 한 번씩 주고받았다면 악수는 모두 몇 번 한 것인지 구하시고 있죠. 이게 리그전이랑 똑같은 거거든. 됐니? 근데 학생이 몇 명이야? 14명이야. 그럼 악수를 하려면 학생이 몇 명이 필요해? 2명이 필요하잖아. 됐니? 그럼 2명의 학생을 뽑으면 한 번의 악수가 생기는 거겠지. 한 번의 악수가 만들어지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내가 이 14명 중에 2명의 학생을 뽑는 경우 수가 몇 가지인지를 구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학생을 뽑는 경우 수는 몇 가지가 될 거고 14가지가 될 거고 두 번째 학생을 뽑는 경우 수가 13가지가 될 거 아니니? 그런데 둘이 서로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악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뭘로 나눠주는 거야? 2 곱하기 1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될 거냐? 2하고 14 그러면 7이니까 7 곱하기 13으로 하면 7, 3, 21, 91 번의 악수가 악수를 하면 91번 악수를 하면 모두 빠짐없이 한 번씩 악수를 하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경우의 수가 되겠고 다음 우리 센 자, 94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길을 따라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까지 가장 짧은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그럼 이거 아까 몇 가지라고 했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되는 거라고 했잖아.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A부터 B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길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A서부터 출발해서 B까지 최단 경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러니 가장 짧은 거리가 최단 경로라는 거야. 최단 경로가 가장 짧은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가 최단 경로로 A에서 B까지 가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몇 칸을 가면 되는 거고
두 칸을 가면 되는 거고 밑으로도 몇 칸을 가면 되겠어? 두 칸을 가면 되는 건데 얘네가 순서가 바뀔 수는 있잖아. 됐니?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A 두 개와 B 두 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아요. 그런데 얘네들을 배열하는 경우 수를 일일이 나열할 수도 있기는 하거든. 일일이 나열 한번 해볼까요? A, A, B, B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 B, A, B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 B, B, A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 A, A, B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 A, B, A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 B, A, A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 말고 다른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되는 거야. 그런데 A의 개수나 B의 개수가 많아지면 이렇게 세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힘들거든요. 이렇게 세는 게 되게 힘들어지거든. 개수가 많아지면. 그래서 어떻게 세는 거라고 했냐면 얘네들이 다 다른 놈으로 보고 일단 줄을 세운 다음에 얘네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똑같으니까 걔네들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나눠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A1, A2, B1, B2라고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서로 다른 4개가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4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될 건데 실제 A1과 A2가 자리를 바꾸는 건 내가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두 개가 똑같은 놈이었으니까. 그래서 A1과 A2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 2 곱하기 1로 얘를 나눠주고 그 다음 B 두 개가 자리를 바꾸는 것도 역시 똑같으니까 또 2 곱하기 1로 나눠주는 거예요. A 두 개가 자리를 바꾸거나 B 두 개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가 똑같으니까 걔네로 나눠주게 되는 거거든. 그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24 나누기 2 곱하기 2 4로 나눴으니까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돼? 6가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런데 선생님은 얘를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다라고 했죠? 이렇게 그려놓고 선생님이 오늘 알려준 방법은 A에서 B까지 가는데 합의 법칙을 이용해 한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세 가지, 한 가지, 세 가지, 6가지 이렇게 하고 6가지가 된다 이렇게 세는 방법을 알려준 거지. 됐어?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자,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아예 경로를 일일이 다 나열을 해보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나열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할 수도 있냐면 이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방법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해보면 이 방법은 웬만하면 안 쓸 건데 A에서 B까지 가는 건데 여기를 A, B, C, D, E, F, G, H, I라고 하잖아. 되니? 그러면 A에서부터 출발해갖고 뭐를 적는 거냐면 수용도를 그리는 거야. 그럼 A에서 출발해서 처음에 갈 수 있는 건 C 또는 E로 갈 수 있겠지? 그럼 처음에 C로 갔다고 해봐. 그 다음에 어디로 갈 수 있겠어? C에서 갈 수 있는 건 F 또는 D로 갈 수 있는 거야. 되니? 그럼 F로 갔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 수 있고 I 또는 G로 갈 수 있고요. I로 갔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만 가야 돼? B로만 가야겠지? H로 가는 건 최단 경로가 아니야. 다음 G로 갔으면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B로 가는 게 최단 경로가 되겠지. 그 다음에 D로 갔으면 그 다음엔 G로 갈 수밖에 없고 G로 갔으면 그 다음엔 B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A에서 처음에 E로 갔어? 그럼 E에서 그 다음 갈 수 있는 데는 F하고 H가 되겠지. F로 갔으면 그 다음에 I 또는 G로 갈 수 있을 거고 I로 갔으면 그 다음에 B로 가야 되는 거고 G로 갔으면 그 다음에도 B로 가야지만 최단 경로가 되는 거잖아요. 다음 H로 갔으면 그 다음엔 I로만 가야 되고 E로 가는 건 최단 경로가 아니니까 I로 갔으면 F로 가면 안 되고 그냥 B로 가는 게 최단 경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나열해놓고 보면 얘도 최단 경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방법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한 페이지 넘겨볼래요? 한 페이지가 아니라 2페이지 넘겨서 몇 번을 보시냐면 966번을 봅시다. 최단 경로인데 966번은 뭐가 나와 있어? 입체가 나와 있죠. 됐어? A에서 C까지 최단 경로로 가는데 이런 제기랄 이거는 입체야. 맞죠? 그럼 입체니까 A에서 지점에서 B 지점을 거쳐 C 지점으로 가는데 가장 짧은 거리로 가는 경우죠. 얘는 B 지점을 거친다고 했으니까 경우 수가 몇 가지가 안 되지만 만약에 이렇게 입체를 만들어 놓고
A에서 C까지 가는 모든 최단 경로의 수를 물어봤거든. 뭐 물어볼 수도 있거든. 그럼 A에서 C까지 가는 모든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아까처럼 하는 거, 이 첫 번째 방법이 됐던 두 번째 방법이 됐던 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지거든. 물론 첫 번째 방법이나 두 번째 방법을 못하는 건 아니야. 입체인 경우도 할 수 있기는 해. 됐니? 그런데 우리 이 방법은 얘가 길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야. 입체가 되면 A, B가 아니라 A, B, C까지 생기는 거지. 됐어? 그리고 이 경우라고 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들어오는 게 최단 경로인지를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 매우 헷갈리거든요. 됐어? 그래서 이렇게 입체인 경우에는 이렇게 나열해 보는 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서 이 방법을 또 설명을 해준 거예요. 됐니? 그러면 966번은 일단 답은 네 가지야. 그 문제의 답은. 왜? A에서 B로 가는 게 두 가지, B에서 C로 가는 게 두 가지니까 A에서 B를 거쳐 C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2 곱하기 2에서 네 가지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문제를 그렇게 풀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경로를 다 놓고 꼭 B를 거쳐가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냥 A에서 C로 가는 최단 경로 수가 몇 가지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 이렇게 돼 있고 내가 A에서 C까지 어디 갔어? C가 저 뒤에 있는 거죠? C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일단 여기다가 다 내가 이렇게 점을 찍어서 A에서 C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찾기 위해 여기다가 다 이름을 붙일 거야. 그래서 A, B, C, D, E, F, G, H, I, J, K라고 다 이렇게 붙일 거야. 그 다음에 최단 경로로 간다고 했으니까 A서부터 출발해서 C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한번 다 나열해 보려고 해요. A에서 출발해서 C에서 도착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처음에 A에서 출발인 거지. 그럼 A에서 출발해서 처음에 갈 수 있는 데는 어디가? 세 군데가 되는 거죠. B하고 E하고 I가 있겠지. 그래서 B가 있고 E가 있을 수 있고 I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 B로 갔어요. 그럼 B에서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는 몇 가지가 되느냐? C 또는 G로 가는 게 최단 경로가 될 거거든. C 또는 G로 가는 게 최단 경로가 될 거예요. 그럼 C로 갔어. 그럼 최단 경로로 가기 위해서 E로는 못 가고, 그러니까 C로 갔으면 C 다음에 갈 수 있는 건 B 또는 D 또는 E인데 B로 가는 것도 최단 경로가 아니고 E로 가는 것도 최단 경로가 아니잖아. 맞아요? 최단 경로라는 건 한 번 이쪽으로 건너갔으면 다시 일로 못 오는 게 최단 경로예요. 됐니? 왜? 다시 돌아오면 다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길이 길어지잖아. 그럼 최단 경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C로 갔으면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는 뭐밖에 없어? B밖에 없는 거고. D로 갔으면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는 C가 아니죠. 아씨 여기 C를 썼어. 미친. 미안. 짜증. C는 저기 있는데 미안해. A, B, C, D, E, F, G, H, I, J, K, L 이렇게 돼야겠지? 그러면 A에서 출발할 수 있는 건 B 또는 F 또는 J가 될 거고요. 그럼 B에서 갈 수 있는 건 A, D랑 H가 되겠지. 여기도 D랑 H. 그 다음에 D로 갔으면 E로 가는 거밖에 없고 최단 경로가 2에서 C로 가는 거밖에 없죠. 다음 H로 왔으면 그 다음에 최단 경로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그치? A, B로 가서 H로 왔지. 그럼 H에서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는 뭐밖에 없어? I밖에 없겠죠. 한번 내려왔으니까. 그 다음에 I에서 가는 최단 경로도 뭐밖에 없어? C로 가는 것밖에 없을 거야. 그 다음에 F로 왔으면 F에서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는 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D로 가는 것도 최단 경로가 되고 K로 가는 것도 최단 경로가 될 수 있잖아.
근데 D로 갔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어디로만 가야 되고 2로만 가야 되고 2로 가면 C로 가는 게 최단 경로예요. 다음 K로 갔으면 K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이번엔 I로 가는 건 최단 경로가 아니잖아. 아니지 I로 갈 수도 있겠구나. 아직 B로 안 갔으니까. 그래서 I 또는 L이 될 거고 I로 가서 C로 가든지 L로 가서 C로 가면 최단 경로가 되는 거지. 다음 A에서 J로 갔어. 그럼 J에서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는 또 H와 K가 있을 거고 H로 갔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 수 있어요? B로 가는 건 최단 경로가 아니잖아. 그럼 H에선 I로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I로 갔으면 그 다음에 C로 가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K로 갔으면 I 또는 L로 갈 수 있고 I로 갔으면 C, L로 갔어도 C로 가면 최단 경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최단 경로 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처럼 세보기로 하면 일단 우리 또 다른 방법으로 세보면 이렇게 셀 수도 있어. 자, A에서 C까지 가려면 이쪽으로는 몇 번을 가야 되고 두 번을 가야 되고 그 다음 밑으로는 한 번을 가야 되고 저 뒤쪽으로도 한 번을 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냐면 내가 빼먹은 게 있죠. 숫자가 안 맞아. 이거 8가지가 아니야. F에서 어디로 갈 수도 있어? 이거 빼먹었어. A에서 F로 가서 F에서 G로 가는 걸 빼먹었어요. A, F, G. F에서 갈 수 있는 게 D하고 K하고 G 세 가지가 되는 거잖아. 그럼 A에서 F로 가서 G로 갔어. 그럼 G에서는 또 몇 개로 나눠? E하고 L로 나누겠지. 그럼 E에서 C로 가고 L에서 C로 가는 거니까 두 가지가 추가. 나 이거 다 빼먹었는 모양인데. 원래 12가지가 돼야 정상인 건데. 잠깐만. A에서 B로 갔어. 그럼 B에서는 D 또는 H. A에서 F로 가면 D 또는 K 또는 G. A에서 J로 가면 J에서는 K 또는 H. 맞고 A, J, H 그러면 IC 밖에 없고 그 다음에 A, J, K 그러면 IL 맞고 I로 갔으면 C, L로 가도 C 맞잖아.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갔어. 그럼 B에서는 H 또는 D, D 또는 H. 그럼 D로 갔으면 F 또는 E인데 F로 가는 건 최단 경로가 아니니까 E. E로 갔으면 C. D에서 I로 갈 수도 있죠. D에서 E로 가는 것만 최단 경로가 아니지. D에서 I로 갈 수도 있죠. 그리고 I에서 C로 가는 거 이것도 최단이야. 다 빼먹었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정신이 없죠 지금. 다음 F에서도 D로 갔어. A, F, D로 갔어. 그럼 D에서 E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D에서 I로 가는 것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개. 이게 맞아. 그래서 이 경우로 세보면 얘도 A, B, C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A 두 개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가 똑같아서 얘를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답은 12가지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 됐어? 아니면 우리 합의 법칙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A에서 출발해서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그 다음에 여기 D까지 오는 건 한 가지 더 있으니까 2가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한 가지니까 여기까지 오는 최단 경로도 2가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단 경로, 이게 최단 경로는 아니니까 이렇게 오는 최단 경로는 한 가지거든. 그럼 한 가지, 2가지니까 3가지가 될 거고. 됐니? 아니지, 한 가지, 2가지. 한 가지, 2가지, 2가지죠. 그러면 한 가지, 2가지.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체라서 어려운 거야. 여기로 오는 최단 경로는 이렇게 오는 최단 경로가 있고, 이렇게 오는 최단 경로가 있고, 이렇게 오는 최단 경로가 있거든. 그럼 한 가지, 2가지, 2가지니까 여기는 5가지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여기는 한 가지, 5가지. 그 다음 여기가 2가지니까 여기도 몇 개가 돼요? 2가지가 되는 거거든.
아니죠. 여기 한 가지니까 여긴 세 가지가 되는 게 맞지? 그러면 한 가지, 다섯 가지, 세 가지, 다섯 가지, 한 가지가 되는 거니까 어이씨. 아니죠. 여기가 한 가지래. 이런 미친. 여기 두 가지. 그럼 여기까지 오는 최단 경로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최단 경로는 이거밖에 없는 거거든. 갔다 오면 안 되니까. 그럼 여기가 한 가지. 그럼 여기 최단 경로도 이렇게 밖에 없으니까 세 가지 맞지 않니? 아, 여기까지 오는 최단 경로가 한 가지가 아니죠. 이게 한 가지 한 가지. 맞지? 그럼 여기가 한 가지였으니까 한 가지 하면 여기가 두 가지. 그래도 안 맞잖아. 여기가 12가지가 돼야 되는데. 다시 어디가 틀린 거야? 다시 한 가지. 이렇게 또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인데 최단 경로는 이거하고 이것만 최단 경로잖아요. 아, 그럼 한 가지니까 여기가 두 가지구나. 최단 경로가. 이렇게 오는 최단 경로도 있고 이렇게 오는 최단 경로도 있으니까. 그지? 그럼 여기가 두 가지니까 여기가 6가지. 다음 여기로 오는 최단 경로는 두 가지 맞죠? 여기까지가 두 가지였어. 아니까 두 가지 한 가지니까 여기가 세 가지가 되는 거구나. 맞죠? 그럼 맞죠. 여기 세 가지, 6가지니까 여기가 12가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선생님도 이 채는 쉽지가 않아요. 매번 하면서도 헷갈리거든. 되니?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입체로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물론 여기서도 실수를 대박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세는 것도 방법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금요일 날에는 우리 예고했던 대로 우리 월간 평가 볼 거고요. 한 방에 넘어갈 수 있게 우리 시험 범위는 알려줬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닮음부터 피타고라스 정리까지예요. 닮음부터 5단원부터 센 기준 5단원부터 그 닮음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까지 몇 단원까지야 그러면? 9단원까지 5, 6, 7, 8도가 시험 범위인 거고요. 됐니?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월간 평가 볼 거고 두 번째 시간은 채점한 이후에 오늘